젊을 땐 괜찮았는데 50대에 찾아오는 자산 공백.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한국 50대의 가장 위험한 순간. 젊을 때는 누구나 비슷하게 산다. 월급 들어오면 대출 이자 내고 아이들 학원비 보내고 남은 돈으로 적금 몇 개 붓는 것이 전부다. 20대엔 이제 막 사회에 들어왔으니 30대엔 이제 자리 잡는 중이니 40대엔 아이 때문에 당장은 투자 여력이 없으니라는 이유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겠지. 하지만 자산 전문가는 전혀 다르게 본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산 공백 에셋 갭이다. 특히 50대,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의 크기는 사람마다 극명하게 갈린다. 눈앞에 소득이 있고 가족이 건강하고 생활이 돌아가고 있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50세 전후 한국인의 자산 구조에서 한 가지 무서운 현실이 고개를 든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재무 구조가 50대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1. 소득과 지출의 역전 자산 공백의 시작. 50대는 겉으로는 삶의 정점처럼 보인다. 경력도 쌓였고 직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체면이 생긴다. 하지만 재무 구조만 보면 전혀 다르다. 바로 지출이 정점을 찍는 시기가 50대이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비 최정점, 대학 등록금, 결혼 준비 자금 지원, 부모 요양비, 본인 건강관리 비용 증가, 주택대출 잔액 상환 압박. 문제는 이 와중에 소득은 정점을 지나 하락 곡선을 탑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50대는 임금 피크제, 직무 조정, 재배치 혹은 명예퇴직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즉,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자산 공백이다.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남아야 할 투자 여력이 사라지고 저축액은 줄거나 멈추고 자산은 자라지 못하는 시간을 통과하게 된다. 2. 부채는 해결되겠지라는 착각 상황보다 위험한 것은 정체. 한국 50대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대출만 다 갚으면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대출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갚느라 다른 자산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자산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부채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투자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복리의 기회를 잃는 것이 치명적이다. 예를 들어 304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1015년간 투자한 자산과 50대 중반에서야 겨우 시작한 자산 사이의 차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복리의 결핍이 자산 공백의 본질이다. 3. 50대는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이유는 단 하나, 시간. 50대가 자산 공백을 극복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아니라 시간 부족이다. 자산을 다시 불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1015년이다. 그런데 50대에게는 그 시간이 거의 없다. 재취업이 어렵다. 소득 상승 여력이 낮다.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인생 후반의 여유 시간이 없다. 건강, 가족 돌봄 등 예상치 못한 지출 리스크가 커진다. 즉, 2030대라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만 50대에게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산 전문가는 50대를 점검의 시기, 방향 전환의 시기, 그리고 최종 구조 재설계의 시기라고 부른다. 4. 50대가 받는 가장 큰 충격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사실.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으로 넘어갈 때 한국인의 대부분이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 있다. 바로 소득의 단절에서 오는 충격이다. 지금까지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삶이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월급이 끊기는 순간 다음 두 가지 질문이 현실이 된다. 이제부터는 어떤 돈으로 살아가지? 이 돈으로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지?
이제까지 모았던 자산은 많아 보였지만 월 생활비와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는다. 젊을 땐 괜찮았는데 준비가 너무 늦었다. 5. 자산 공백이 은퇴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 자산 공백은 단순히 저축이 안 되는 시기가 아니다. 이 공백이 길어지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투자 단절 자산 성장 정체. 50대는 모아야 하는 시기지만 실제로는 멈추는 시기가 된다. 현금 흐름 악화 부채 의존 증가. 지출은 늘고 소득은 줄어 부채에 의존하게 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액의 원천 제한. 투자가 끊기면 노후 연금의 확정액도 낮아진다. 은퇴 직후 현금 흐름 쇼크. 소득이 끊기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지출은 유지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결국 은퇴 파산 리스크 증가. 모아둔 자산을 빠른 속도로 소진하고 노후 후반에 극심한 현금 부족을 경험한다. 자산 전문가들이 50대의 자산 공백을 보이지 않는 노후 파산의 시작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50대가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구조 조정. 자산 공백은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설계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50대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구조 조정은 3가지다. 지출의 구조를 미래 기준으로 재편하라. 지출은 현재의 편익이 아니라 미래의 생존을 기준으로 재편해야 한다. 자녀 지원은 한도 설정. 부모 요양비 대비. 건강보험 구조 재정비. 생활비 최소 비용 산출. 지출을 현재의 삶의 수준이 아닌 은퇴 후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계산해야 한다. 소득 구조를 다층화하라. 50대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은 단일 소득 구조다. 퇴직 전 부업 또는 사이드 잡 구조 만들기. 연금 계좌 추가 납입. 소규모 임대 소득 만들기. 배당이자 기반 포트폴리오 구축. 50대는 최대 소득기가 아니라 소득 다변화를 시작해야 할 마지막 시기다. 은퇴 자산을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구성하라.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월 현금 흐름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연금 수령액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 부동산 예금 주식의 비중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자산의 위험도를 은퇴 시점에 맞게 조정했는가? 특히 50대는 위험 대비 현금 흐름 최적화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시기다. 7. 결론 50대는 끝이 아니라 정밀 설계의 시기다. 50대를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젊을 땐 몰랐던 자산의 빈틈이 이 시기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50대는 진짜 노후를 결정짓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방향을 바꾸면 60대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자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50대의 자산 공백은 위기가 아니다. 방향을 정확히 잡으면 오히려 인생 후반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 지금의 공백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단지 앞으로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신호일 뿐이다. 그리고 그 신호를 50대에 알아차린 사람과 60대에 뒤늦게 깨닫는 사람의 노후는 극명하게 달라진다.